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순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이제 8월도 안 되고 7월일 뿐인데 네. 너무 덥지 않아요? 너무 날씨가 덥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런 때는 정말 바닷가에 그냥 풍덩 빠져서 한 달 정도 지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우리 취업준비생들은 그러고 싶지만 또 도서관에서 또 물론 도서관도 시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놀아야 될 때 못 놀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하지만 합격의 문을 떠올리면서 그걸 향해서 조금만 더 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름방학을 정말 잘 활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름방학이 또 취준생들에게는 골든타임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올해도 대기업 공채는 9월에 몰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예. 거의 뭐 40%에 육박하는 대기업이 9월에 서류 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과 함께 하시면서 조금만 더 분발하시면 분명 가을에는 정말 환하게 네. 웃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좀 화투병 네. 한번 해줘요. 이렇게. 예. 화이팅! 자, 이런 이은정 아나운서의 네. 쓸데없는 살인 미소는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명강의와 촉짓게 팁은 분명히 여러분들 합격의 길로 가는 지름길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도 참 명강사를 모셨죠. 지난주에도 함께 뵀었는데요. 네. 수천 명의 대기업 서류 합격자를 배출해내신 명강사입니다. 미포트의 홍기찬 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취준생 때 홍기찬 쌤은 취준생 때 놀고 싶을 때 어떻게 마음을 다 잡으셨는지 제가 볼 궁금합니다. 때는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네. 공부했던 그런 타입 아니에요? 그죠? 저희 때는 좀 취업이 쉬웠죠. 제가 2004년도에 시험 보고 그래서 겸손하시기까지. 지금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올여름이 좀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이제 겨울에 어디 따뜻한 데 누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취준생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다가 이게 그 면접 의상 제작까지도 하시는 분이죠. 근데 제가 이 말 할 때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참 창피한 마음에 진짜 친누나처럼 고민을 들어줄 것 같은 취준생들의 멘토고 어떻게 보면 저희의 그 직원이 다 반 직원이 다 된 커리앤 칼리지의 임소환 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잡정보센터 특집 전담 임송아입니다. 오늘도 취준생 여러분들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도움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잡정보센터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도 제공해드리지만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벤트는 가장 유명한 취업 커뮤니티 스펙업과 함께합니다. 네, 검색창에 스펙업을 입력하신 뒤에 카페를 들어가셔서 이벤트 게시판을 찾아주세요. 거기에 방송에 출연한 조민혁, 홍기찬, 김태성 강사님의 사진을 찍어서 스펙업 이벤트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2만 원권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기업별 주제에 따라 베스트 사연이나 궁금증 댓글로 쓰신 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해서 위포트 인적성 도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대기업 공채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정보들 정말 거리낌 없이 다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반영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선물과 그리고 정보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잡정보센터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시죠. 네,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2주째 함께하고 계십니다. 삼성그룹 공채 합격 비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홍기찬 강사님과는 지난주에 저희가 G사트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체크해 봤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저희가 좀 짚어볼까요? 그 인적성에 저희 이 시리즈가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의 적성을 이제 평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네. 삼성 인적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상식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제, 경영, 과학, IT,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주되게 출제가 되는데요. 오늘은 좀 과거에 나왔던 내용들도 한번 여러분들 검토해 보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송 전에 살짝 문제만 봤는데요. 오늘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뭐 항상 쉽지 않다는 거 양해를 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기출 문제는 우리 임송환 강사님께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언어, 수리, 시각적 사고, 직무상식 추리 등 5개의 영역에서 G사트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총 160문항을 140분 동안 아주 짧은 시간에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오답을 선택할 경우엔 감점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취준생분들이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 유형을 자주 다뤄보고 익숙해지기만 하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제 기출 문제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윷놀이판이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문제에서는 A가 스타트점에서 출발해서 총 6칸을 이동한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A의 나중에 유체 결과를 추론하는 문제인데요. 이 보기를 보시면 조금 황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윷놀이에 관한 설명이 전혀 아닐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여기에서 첫 번째 보시면 승재는 비록 주방주부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혼자서 파스타도 만들 줄 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도 윤정이가 운동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윤정이 덕분에 달리기 우승을 할 수 있었다. 세 번째 힌트, 인간이 최초로 만든 복제동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파스타가 웬 말일까요? 하지만 이곳을 잘 추리해보시면 여러분께서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튜디오에서 이 황당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윷을 3번 던진다고 했는데 제 이름이 나오면서 네. 제가 주방 보조였고 그러니까요. 혼자서 파스타도 만든다. 이게 어떤 힌트인 건지 전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데 이게 뭘까요? 네. 선생님. 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힌트라는 건 결국 그러니까 이게 융합형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 요즘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적성 시험이 예전보다 난이도가 쉬워졌거든요. 근데 출제자 입장에서는 문제를 경제 경영으로만 너무 어렵게 내게 되면 이 경영학도들은 마치고 이공계들은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경제 경영, 과학 IT, 역사, 문화, 예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런데 문제 출제자 입장에서 다음 보기 중 틀린 보기를 골라라. 그래서 1번 역사, 2번 경제 이러면 조금 문제가 어색하기 때문에 뭔가 좀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 매개체로 많이 과거에 쓰였던 게 동물, 숫자, 색깔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힌트를 보면 그래도 문제를 좀 유출을 해서 뭐 잘 풀 수 있을 텐데 이거는 힌트가 오히려 더 좀 도저히 어렵게 전 지금도 만드- 모르겠어요. 저도. 헷갈리게 힌트는 이제 만드는 것 결정적인 힌트를 제가 하나 드리면 이제 동물의 키를 맞추시면 됩니다. 동물. 예. 그래도 모르겠네요. 그냥 알려주세요. 예. 저희도 더 이상 곤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예. 돼요. 우리가 윷놀이 할 때 독에 걸린 모를 던지잖아요. 네. 동물을 각기 상징하고 있습니다. 도는 돼지를 말하고요. 개는 개를 말하고 네. 걸은 양을 말하고 윷은 소가 되고 모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기 힌트를 주는 그 내용들을 보고 동물들이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힌트를 보면 어떤 동물이 떠오를까요? 그러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 속담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개가 이게 2칸 이동을 시켜야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재계라든가 선거, 스포츠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마지막에 후발주자가 치고 나오는 걸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다크호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이 떠올라서 또 5칸을 움직여야 돼요. 마지막은 가장 쉽죠. 인류가 최초로 만든 복제동물, 돌리, 양이죠. 그러니까 또 3칸을 이동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설명 드리면 야 무슨 저런 이상한 문제가 실제로 나왔어? 근데 정말로 나왔던 문제 제가 살짝 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맞출 수가 없겠죠. 근데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유학생들은 영문질서시라고 해서 다른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식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요. 국내파 학생이라고 하면 이렇게 넓은 영역, 그러니까 과학, 그다음에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민속 속담, 그리고 이제 시사에서 쓰이는 용어, 이 3가지 용어를 개념을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속담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일단 독에 걸린 모에 그 관련된 네, 동물도 알고 동물도 있어야 알고.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네. 아직까지도 좀 어이가 없어서 네, 저도요.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네.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나요? 지금은 현재 최근에는 이런 유형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한 5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가 넘는 수준으로 출제가 됐었고 네. 여러분들 제가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 보면은 이제는 이전 융합형 문제가 좀 빠져 있는 추세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점점점 지금 시험 문제가 쉬워지고 있고 또 아이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다시금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동물이라든가 색깔, 숫자 이런 것들로 한번 상식을 묶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별도로 여러분들 상식은 범주가 너무 넓거든요. 그 상식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좀 매개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황당해하고 계신 분들 나 어떡하나 싶은 분들 계실 텐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닐까 좀 위안을 삼으시고요. 다른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네. 좀 힘을 내보죠. 임소왕 선생님 전해 주시죠.
네, 다소 황당할 수도 있는 첫 번째 문제가 지나고 이제 두 번째로는 경제 분야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노멀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한번 쭉 같이 문제를 보실 텐데요. 지금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환율이 결정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외환 수요는 환율이 높을 때 적고 환율이 낮을 때 많아집니다. 반대로 외환 공급 그래프는 환율이 높을 때 많고 환율이 낮을 때 적어집니다. 이 문제는 보시는 대로 그래프의 변수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외환 수요 공급의 변동을 환율 결정 과정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기 중에 맞는 진술은 무엇일까요? 제가 먼저 읽어보면 가. 국산품 애용 운동에 따라 외제품 수입이 줄어들었다. 나.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다. 다. 경제가 과열되어 외제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라. 정치 상황이 불안해지자 외국인 투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라고 보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인데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 그래프를 보지 않아도 경제 상식이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프에 현혹되지 마시고 바로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시간을 줄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스튜디오에서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런 문제가요. 그게 그 그래프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래프까지 계속 보다가 머리가 좀 헷갈려지는 네.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좀 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윤정 아나운서가 풀 겁니다. 예. 저한테 넘기시는 건가요? 부전공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부전공의 해보세요. 경영이었기는 하지만 저는 참 자신은 없는데 저는 말이 3번. 많네요. 빨리 푸세요. 3번을 골랐습니다. 3번이요. 맞나요? 저는 4번 골랐습니다. 아, 그래요? 뭡니까 답이? 두 분 다 틀리셨습니다. 5번입니까? 씁쓸하네요. 5번인가요, 그러면? 정답은 5번이고요. 아하. 요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패턴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경영에서 환율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외환의 수요. 그러니까 수요라는 건 달러를 원하는 거예요. 외환 자체를 원하는 사람들 시장에서, 그러니까 수입업자들이죠. 그러니까 CJ제일제당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수입업체이기 때문에 원재료를 해외에서 구매를 해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달러를 원하는 거 외환의 수요고요. 여기 수입업자입니다. 외환의 공급은 외환 시장에 달러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 해외에서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달러를 가져왔으면 월급도 줘야 되고 법인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현재 외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공급은 감소한 거예요. 수입업자들이 달러를 많이 원하고 있고 수출업자들은 돈을 지금 덜 벌어온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산품 애용 운동에 따라 외제품 수입이 줄어들었다? 아니죠. 지금 달러를 시장에서 더 많이 원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다음에 관광상품 개발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다? 지금 국내 달러가 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문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경우에는 외제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기 위해선 달러를 시장에서 많이 찾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 거고요. 정치 상황이 불안해지자 외국인 투자가 감소했다.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약화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덜 들어왔다. 투자가 감소했다. 이거는 이제 똑같은 컨셉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5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뭐 예. 경제 경영 유형 비중이 꽤 높다고 하셨는데 많이 나오나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지금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17문제 정도, 50문제 중에 17문제가 경제 경영으로 출제가 됐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미시 경제, 거시 경제, 일반 경영 이렇게 3등분돼서 출제가 됐었는데 올 상반기 유형을 보면 유독 이 거시 부분이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뭐 유가, 환율 뭐 이런 흐름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 좀 알아두시면 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면접장 가서도 좋은 소재거리가 되고 금융권 논술 쓴 친구들한테도 좋은 재료가 될 겁니다. 출제 유형의 비중을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역사나 뭐 이건 문항수별로 보면 어떨까요? 이게 실제로 지금 상반기를 보면 과학 IT가 제일 많이 나와요. 11문제 과학 출제가 IT, 되는데 요즘 이번 상반 원래는 이게 절반. 그러니까 순수 과학 문제, 우리 중학교 수준의 과학 문제하고 IT 상식이 절반이었는데 이번에는 과학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네. 한 70% 정도가 순수 과학에서 출제가 됐고 30%는 IT 상식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때 시즌마다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T를 너무 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 경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시
임시, 거시, 일반 경영인데 최근은 거시 경제의 비중이 높다. 뭐 금융상품 지식 이런 것들도 좀 물었었고요. 역사 문제는 14문제 출제되는데 한국사가 8문제, 중국사가 4문제, 그다음에 세계사가 한 2문제 정도 가량 출제가 됐어요. 이 얘기는 중국사하고 한국사를 같이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요즘 역사 문제는 시대 순으로 나열시켜라. 이런 부분들이 올 상반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연표를 보면서 시대 순으로 주요 이벤트들을 정리하는 그런 실력을 다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역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외우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경영 경제 분야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항상 좀 따끈따끈한 소재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제 경영하고 IT는 요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뭐 마케팅, 현재 전략, 네. 그다음에 IT 재료 뭐 이런 것들이 출제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신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월 둘째 주 정도에 시험을 볼 테니 지금쯤 아마 문제가 슬슬 출제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내용들을 알아놔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서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모의 네.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는 것, 현재 이슈와 좀 연관해서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삼성고시라고 불리우는 G사트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데요. G사트에서 그 직무상식 분야가 50문항이 출제된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직무상식 분야 문제들을 풀어보는 이유는 뭐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내부적으로 통섭적인 역량,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식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도 물론 보죠. 그 전문성이 이제 면접장 가서 삼성이 특히 PT 면접이 어려운데 전공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면접장에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인적성에서는 수리, 추리, 논리 같은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통섭적, 요즘 뭐 창의적인 인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고 있는 인재에 대한 선호도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대생이지만 내가 이제 기업에서 삼성에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경제 동향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묻는 것이고 또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도 지금 고도화된 하이테크놀로지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의 관점에서 IT라든가 과학 관련돼서도 기본적인 식견을 갖고 있어야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자부품 세트 상품들을 세일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양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문제 풀어봤는데요. 저희는 아직 한 문제도 맞추지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는 분발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문제 임송아 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삼성고시라고도 불리는 G사트. 지금까지 여러 유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융합 문제, 경제 경영 문제, 그리고 지금부터 풀어볼 과학 IT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앞으로의 비중도 증가할 것이라고 하니까 더 귀를 바짝 세우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실제 기출 문제를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표면 장력과 관련된 현상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네, 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 종이배에 뒤쪽에 비눗물을 묻혀 물에 띄우면 종이배가 앞으로 나아간다. 물수제비 뜨기, 물이 가득 담긴 유리컵에 동전을 넣어도 물이 쉽게 넘치지 않는다. 네, 여기에서 지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물수제비를 날려보기만 했지 이게 표면 장력인지 뭔지는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네, 이 문제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스튜디오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네, 표면 장력에 대해서 일단 개념을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문제도 뭐 저와 어떤 이윤정 아나운서 상당히 좀 고전이 예상됩니다. 네, 뭐 힌트도 없나요?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이거 어떻게 좀 알아야 될까요, 강사님? 네. 요건 아주 많이 출제됐던 유형이에요. 그래서 네. 표면 장력이라는 게 물리화학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묻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보기를 보면 종이배 뒤쪽에 비눗물을 묻히면 종이배가 앞으로 나아간다. 이거 초등학교 때 제가 탐구 생활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여쭤봤는데 저희 어머님은 뭐 비눗물이 미끄러우니까 뭐 앞으로 나아가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여기다 비눗물을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 장력은 뭐냐면 물 분자들끼리 당기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유 왕관 뭐 그런 것들도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 비누를 발랐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아니에요. 당기는 힘이 약해지죠.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당기게 돼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배가 전진합니다. 이것도 표면 장력이고요. 그다음에 물 수제비 뜨기. 그러니까 물 분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똘똘똘 뭉치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반발력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물 수제비를 뜰 수 있는 거고 소금쟁이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표면 장력이고요. 네. 그다음에 유리컵에 동전을 넣으면 여러분들 뭐 술자리에서 술 따르게 되면은 술잔 위로 술이 조금 올라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원래대로라고 하면 그대로 넘쳐야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땡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넘치지 않는 거죠. 셋 다 모두 다 물 분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땡기는 그 힘이 강하다. 표면 장력입니다. 그래서 뭐 관성이라든가 이런 표면 장력 관련된 부분들이 요즘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정도는 중학교 수준의 과학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맞추셔야 됩니다. 중학교 수준을 강의 내용 저는 몰랐던 거예요. 네, 저는 뭐 AB까지 알았는데 C는 긴가민가 했지만 어쨌든 뭐 A, B, C 모두가 맞는 그 답이었는데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2개씩 나온다, 뭐 하나씩 나온다 이게 알 수 있겠지만 이게 한 개가 답일 수도 있고 3개가 답인 경우는 뭐 개념을 모르면 전혀 풀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IT 분야는 어떤 식으로 그건 미리 공부를 해오지 않고 이게 단기간에 잡힐 수 있을까요? 근데 아마 저기 이공계들이 상대적으로 이 시험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공계들은 곧잘 맞추기는 해요. 그런데 어려운 역학 공부하다가 또 중학교 수준의 뭐 관성의 그 광합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또 대답 못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 번 정도는 정리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 시험이 문과, 이과 나눠서 봤었어요. 그래서 이공계들은 과학 문제가 제법 어렵게 나왔고 문과는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네. 지금 이제 계열을 합쳐서 보는 걸로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과학을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과 학생들이 중고교 시절 배우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준의 물리화학, 그다음에 생물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IT 관련돼서는 삼성 관련된 상식 문제도 나오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영삼성 같은 삼성의 기업 문화라든가 지금 산업의 트렌드, 기업의 전략을 보여주는 그런 채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봐두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그 정확성이 조금은 좋아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탄 쌤 말대로 분야별 팁을 좀 잘 기억하셔서 저희 잡정고센터와 8주가 함께 하시면 계속 문제 풀다 보시면 반드시 고득점의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마지막 한 문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임송아 강사님 나와주시죠. 네, 과학 IT가 이과생분들에게 유리한 과목이었다면 이제는 역사 문제입니다. 네, 문과생 친구들이 더 유리할 수가 있을 수도 있나요? 네, 다 같이 굉장히 역사는 어려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홍기찬 선생님께서는 역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과연 역사의 흐름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에 보시는 이 사진은 국보 11호인 석탑입니다. 왠지 10원짜리 동전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석탑을 가지고 추론하여서 석탑과 관련된 국가가 어딘지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럼 국가에 대한 설명, 보기를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낙동강 유역에서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된 연맥 왕국. 2번, 사로국으로부터 발전하였고 삼국 중 가장 늦게 중앙 집권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 3번, 주몽의 아들 온조가 남하하여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 건국했다. 4번, 졸본 지방에서 출발하여 주변의 여러 소국들을 통합하여 성장했다. 5번, 수당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을 막은 한반도의 당파제의 역할을 담당했다. 라고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반드시 이 석탑에 대해 알지 않아도 추론을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네, 그럼 스튜디오에서 같이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소 강사님이 결정적인 힌트를 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10원짜리에 나오는 아. 제가 볼 때 이게 뭔지 어떤 석탑인 줄 알아야 될 텐데 이게 익산 뭐 네. 미륵산 석탑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제 백제일 테고요. 네. 백제에 관련된 걸 맞춰보시죠. 백제요. 그러니까 일단 저 1번하고 5번은 좀 헷갈리는데 2번은 정확히 신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번 온조왕이 백제를 건국했으니까 3번이지 않을까 싶고 4번은 고구려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맞추셨네요. 네. 박수 쳐야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썰렁해요, 이렇게. 네. 자, 이런 네. 거는 이제 역사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풀어보니 가장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문화재는 이건 좀 여러분들 쉬운 보고 편이죠. 네. 그렇죠. 근데 역사는 원래 어렵게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또 이제 역사에 또 몰입해가지고 무슨 뭐 너무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뭐 노론, 소론, 북인, 남인, 가계도 같은 거 외우고 있는데 그런 거는 잘 안 나오고요. 역사는 뭐 삼성 말고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문화재를 보면서 아 저게 백제 최대 절 미륵사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다. 그 정도까지는 추론이 들어와야 되겠죠.
있었죠.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연맹왕국, 그러니까 중앙 집권 체제까지 발전치 못하고 낙동강 유역에 있었던 나라, 가야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2번은 그 삼국 중에 가장 늦게 4세기 때 가장 먼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된 국가가 백제고요. 그다음에 예. 5세기 때 장수왕, 고구려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고 6세기 때 이제 신라가 마지막에 진흥왕 때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676년 다음 세기 때 통일신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2번이 이제 신라고요. 3번이 지금 주몽의 아들 온조가 남아요. 위례성. 위례성이 지금 하남 쪽인데 거기에 그 백제에서 내려온 세력들이 국가를 만들었던 게 백제. 그러니까 정답이 이제 3번이고요. 4번, 5번은 그 수나라 망한 이유도.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사하고 연결 짓는다고 하면 수나라가 멸망하게 된 그 이유가 고구려에 대한 과도한 원정 때문에 실패하면서 나라가 몰락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역사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과 덧대어서 중국사도 제법 나오니까 한국사 이 줄기가 흐르고 있을 때 중국이 어떤 시대였다. 여기까지 좀 연표로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업에 나오는 좀 적성 시험 문제는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우리 집 기찬쌤 머리를 싹 좀 잠시 빌려갔다가 그랬으면 시험 보고 다시 좋겠습니다. 가져오면 참 좋을 텐데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시나 몰라요. 보면 이게 궁금한 게 뭐냐면 기찬쌤께서 만나는 그 여러 그 취업 준비생들 요 정도 오늘 풀었던 문제들은 뭐 수월하게 푸는 편입니까? 아니면 보통 뭐 한 반타작 하는 정도 어떻습니까? 근데 아이들의 색깔들이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 학생은 중국 유학생인데 중국 유학생은 또 영문지사를 못 봐서 저런 걸 풀어야 되는데 그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 유학 갔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해보면 역사가 없었어요. 걔는 광교토 대왕이 발해의 왕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뭐 EBS에서 나오는 동영상 강의 같은 거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또 다 맞추고 입사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본인한테 취업은 하기 싫은 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안타까운 건 경영학도로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인턴하고 해외 인턴하고 언어도 2개씩이나 하는데 저까지 거 역사 문제 좀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 못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2주 정도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상식 내용의 커버는 가능하니까 네. 꼭 좀 공부를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삼성그룹 직무 적성 검사인 G사트에 대해서 한번 문제도 풀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취준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고득점 얻을 수 있을까? 예, 정리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둘째 주에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각들을 많이 해요. 당장은 내가 지금 어학 점수가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뭐 저런 거 공부하지 오늘 방송에서 내용 보니까 이중을 한다고 하네. 9월 달에 못 해요. 그러니까 9월 달은 자소서만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5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8월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8월 말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 그다음에 산업 분석, 내가 타겟팅할 직무에 대한 분석, 자소서의 중심뼈대, 그다음에 경제, 경영, 과학, IT, 역사, 거기다 중국사까지. 그리고 제가 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언어 수리 추리에 대한 패턴까지 익혀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름은 오전 타임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안배를 잘하면서 바로바로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8월까지 50일 정도니까 이 여름날의 기적이 끝나는 때까지는 네. 준비를 다 맞추셔야 네.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때까지 뭐 저희 홍기찬 쌤도 그렇고 나머지 강사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쭉 열심히 하신다면 합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삼성그룹 공채 직무적성 검사인 G사트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합격할 수 있는 비법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홍기찬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고해주신 커리어앤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보다 강렬한 입사 의지, 갈수록 축소되는 모집 인원. 아직 대기업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2016년 여름 온라인 취업 카페와 함께하는 하반기 공채 합격을 향한 대역전곡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유일 취업 전문 채널 한국직업방송과 함께하는 잡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많은 시청 바랍니다.